11월 2일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현재 시간 아침 9시 45분입니다. 오늘은 좀 일찍 찍었죠. 종목들이 할 게 없어요,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언급했던 이런 지표들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장세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지표를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한번 얘기를 다시 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보통 이렇게 기본 차트가 있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첫 번째 강세 약세 적용을 누릅니다. 그래서 이동평균 크로스를 클릭을 하시고요. 자, 이동평균 크로스를 클릭하시고 적용을 누릅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화면에서 이제 파란색과 빨간색이 번갈아 가는 그런 화면들이 나타나죠. 자, 여기서 오른쪽 버튼 한번 더 눌러 봅니다. 여기서 신호 검색 적용을 들어간 다음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주가라고 한번 검색을 해봐요. 주가 하고 좀 내려보면은 여기 이동평균선 정배열이라고 있어요. 정배열을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더 오른쪽 버튼 신호 검색 적용, 그리고 찾기에서 다시 한번 더 주가 눌러주시고요. 조금만 내려보다 보면은 여기에 역별이라고 있습니다. 역별 눌러주시고 적용 하면 이제 추가가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수치를 조금만 바꿔줄 거예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21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게 단기적인 방향성에서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기 때문에 21선을 기준으로 저는 이제 이런 시그널들을 정해 볼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이동평균선 강세 약세 패턴이라는 글씨가 있죠. 그거를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꿀 수 있는 화면이 뜹니다. 여기에서 MA1을 5라는 숫자를, 즉 52평과 22평이 교차할 때마다 이거를 강세를 설정할 건지 약세를 설정할 건지를 판단해주는 지표인데, 이걸 숫자를 1로 할 거예요. 자, 1로 왜 하냐면은 캔들이 종가로 21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약세장이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종가로 이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란색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종가로 이제 돌파를 하니까 다시 빨간색으로 바뀌죠. 예, 간단한 지표예요. 자, 이렇게만 사용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주가 이동 평균선 정배열과 역배열을 통해서 필터링 하나 추가를 해줄 거예요. 자, 정배열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에 쇼트 나와 있는 부분, 숫자 5 부분을 19로 바꿀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역배열도 이것도 19로 바꿔줍니다. 이걸 바꾸는 이유는 62평과 22평 사이에서 이게 역별, 그러니까 62평과 22평이 역별로 진행이 되면은, 조금만 더 추가해서 볼게요. 간단하게요. 자, 이런 식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보면요. 62평과 22평이 역별로 진행되면은 이제 이런 파란색 화살표가 뜨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62평과 22평이 정별로 진행이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정별로 진행이 되면 빨간색 화살표가 뜨는 겁니다. 즉, 상승장 때는 이 두 부분들이 정배열이 진행이 돼야만 상승장의 조건을 갖출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캔들 또한 22평 위에서 놀아야지만 상승장의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겠죠. 반대로 하락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역배열로 발생을 할 테고, 역배열이 발생했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캔들 자체도 20평 밑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22평과 62평이 역배열로 진행이 돼버리는 순간 하락장의 조건이 만족될 수 있겠죠. 예,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 두 가지 필터링을 추가해서 이렇게 지표를 일단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 전에 이런 화살표들이 눈에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 캔들을, 또는 이 왼쪽에 있는 종목 이름을 더블 클릭을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떠요. 캔들을 설정할 수 있는 이 색깔을 조금 다르게 바꿔줄게요. 상승할 때 주황색으로 바꾸고 하락할 때 검은색으로 한 다음에 영역 채우기를 체크를 해제를 해버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캔들 색깔이 안에 가운데가 싹 비어버렸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화살표들이 잘 보여지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할 거고요. 그랬을 때 이제 이 지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간단해요. 총 4가지의 조건이 있어요. 이 4가지 조건, 첫 번째, 빨간색 바탕. 자, 빨간색 바탕에 그 다음에 화살표 신호까지 떠버리면은
비중을 100%로 진행을 해요. 어떤 종목이든 뭐 스윙이든 데이든 매매 자체를 100%로 진행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빨간색 바탕만 있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바탕만 있는 경우에는 비중을 50%에서 또는 나 좀 공격적으로 하고 싶어 하면 70% 정도로 진행을 해요. 즉 내가 100만원 기준이면 얘는 100만원 다 살 거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기준으로 50에서 70만원 정도만 산다는 거죠. 뭐 내 두 종목 산다 그러면 25만원, 25만원 이런 식으로 산다던가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파란색 바탕에서는 비중을 30에서 50% 정도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왜냐면은 전환될 수도 있고 다시 이런 대세 하락장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큰 조정장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비중을 줄여서 매매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파란색 바탕에 이제 화살표까지 나오게 된다면은 비중을 아예 없애버리던가 아니면 최대로 나는 30%까지만 매매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매매를 하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은 없죠. 그냥 비중을 설정해주는 부분일 뿐이에요. 왜 이렇게 하느냐? 이 부분을 설정해주게 되면은 상승장 때는 본인은 항상 비중을 100%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이때도 비중 100%로 진행을 하겠죠. 물론 이런 구간 때는 비중이 좀 줄어들기는 하지만 여전히 주식을 조금이라도 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페이크로 발생하는 구간에서는 적은 비중으로 다시 또 그나마 상승장 때 참여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대에서는요, 이런 하락하는 구간대에서는 비중이 거의 없다시피 하죠. 즉, 내가 매매를 잘 하든 못하든 종목을 잘 고르든 못 고르든 상승장 때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코스피나 코스닥이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하락장 때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빠지기 때문에 내가 종목을 잘 못 고르든 못 고르든 대부분의 종목들이 힘이 없어서 손실을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비중으로 조절을 하는 겁니다. 즉 나는 상승장 때 100%의 비중으로 수익을 보게 되고 하락장 때는 0에서 30% 수준, 평균적으로 한 20% 수준에서 손실을 20% 정도에서 비중을 가지고 손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좀 더 수치로 얘기를 해보자면은 나는 상승장 때 100만 원으로 수익을 봐서 평균적으로 뭐 한 7% 정도 수익을 본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상승장 때 나는 7만 원 정도의 수익을 항상 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락장 때는 자, 비중 뭐 20%로 진행을 해서 평균적으로 손실을 보통 2, 3% 정도 치게 되죠. 그러면 3%면은 대략 한 6,000원 정도의 손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수익 볼 땐 7만원, 손실 볼 땐 6,000원. 굉장히 큰 차이죠. 예, 손익비가 굉장히 좋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사 승률이 50% 미만이라 하더라도 이 정도의 손익비를 가져온다면은 계좌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되죠. 자, 그래서 현재 구간들을 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하락장입니다. 현재 장세 자체도 하락장인 거고, 반등을 하더라도 다시 한번 찍고로 내려올 수도 있는 거고, 또 이렇게 올라갔다 하더라도 다시 내려와서 21선까지 내려와 주고, 그러면서 다시 지표가 이렇게 지수가 움직여 준다면은 그때서 이런 파란색 화살표가 사라질 거고, 그러면은 그때서부터 조금씩 비중을 높여가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거겠죠. 예. 그러다가 이제 60평과 20평이 골든크로스가 나중에 나게 되면은 뭐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때부터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스윙을 할 수가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어떤 분들께 추천드리느냐? 장세 판단이 어렵고 또는 나는 스윙을 위주로 많이 매매를 하는데 장세 판단이 헷갈려서 이런 식으로 하락장이 좀 두렵다 하시는 분들께 좀 추천드려요. 굉장히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께도 추천드리고, 저 역시도 장세 판단이 좀 헷갈린다. 요 며칠 새 저는 이 하락 한 방을 좀 크게 봤었는데 저는 그 생각이 맞질 않았죠. 예, 그런 제 주관적인 의견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역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에서 좀 비중을 적당하게 한 50% 전으로 왔다 갔다 매매를 하다가 이런 장 때 비중을 좀 크게 늘려주고 다시 하락하는 걸 확인한 다음에 이런 장 때 이제 비중을 확 줄여주면서 이런 큰 하락장 때 손실을 크게 막을 수 있는, 예, 굉장히 좋은 도구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지표의 역할은 그런 거예요. 주식의 기본 원리, 먹을 때 많이 먹고 잃을 때 적게 잃자라는, 예,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만든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 보이죠? 뭐 지표 추가하는데도 그렇고 또 뭐 이걸로 코스닥을 본다고 한들 크게 다른 점은 없어요.
예, 이런 식으로 상승장 때 여전히 화살표가 발생을 했고 하락장 때도 여전히 화살표가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화살표가 발생하지 않은 시점도 있고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며 나타나는 시점도 있어요. 이때 좀 뭐 어제 나타났다가 오늘은 사라지고 막 이렇게 짜증날 수도 있겠지만 일시적으로 이렇게 크게 크게 하락하거나 아니면 크게 상승할 때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한 일종의 보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구간 때 완전히 뭐 비중이 사라졌다 없어졌다 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손해볼 거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실적으로 차트를 전체적으로 크게 해서 보면은 그런 횡보건들은 많이 나타나지는 않고요. 이런 식으로 보면은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긴 하지만 그렇게 자주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추세가 나타난다면 그때 계속 신호 자체가 연속성을 띠면서 나타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추세가 끝나게 되면 신호가 사라지면서 이제 다시 하락 시그널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구간대가 이제 보험 역할을 많이 해야 될 구간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오늘 어제 100만 원 사고 오늘 뭐 50만 원 사고 한다고 해서 매매를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원래 궁극적으로 주식을 할 때 상승장 때 제대로 먹고 이런 하락장이나 행보장 때는 손실을 줄이고 다시 또 상승장 때 제대로 먹고 예, 그게 가장 큰 포인트이지 않겠습니까? 이 지표 자체를 일반 종목에도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격도가 크게 움직이면서 급하게 움직이는 종목에 적용시키기에는 약간 부족함이 좀 있고요. 전반적으로 흐름들이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무난무난하게 캔들이 크지 않은 좀 우량주에서나 좀 나타날 법한 이런 흐름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처럼 이렇게 우량주에서 변동폭이 좀 적은 종목에게 쓸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좀 변동폭이 큰 종목에게는 쓰기가 좀 곤란하고요. 이렇게 캔들이 적게 움직이는 순간에서는 화살표가 나타났을 때 난 내려올 때마다 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이거 활용한 거는 본인의 자유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21선 부근에서 매수를 이 화살표로 만약에 매매를 한다면은 진동폭이 작기 때문에 21선 부근에서 매매를 해서 신호가 사라질 때 청산을 하겠다라는 게 목적이고 이거는 이제 최종 목적이고 21선 부근에서 매수해서 전거점을 돌파하면 청산하는 식으로 저는 매매를 진행하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스윙 할 때 이 시그널을 참고하지는 않기 때문에 만약에 변동폭이 적은 종목들을 고른다 한다면은 아마 이렇게 진행을 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 지표를 이렇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어렵진 않을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의 종목 시나리오는 언급을 조금 해보자면요. 오늘 종가 때나 오후에 올리진 않을 것 같아요. 어제 언급했던 DPC 같은 경우에는 오늘 6,560원 위에서 시작하는 조건으로 접근하려고 했었는데 아침에 여기 위에서 시작을 해서 시가가 여기 있었었죠. 근데 여기까지 찍어주질 않고 여기서 바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접근하지 못했고요. 어제 가지고 있었는데 종가 때 너무 떠버린 반에 팔아버렸고 오늘 좀 아쉬운 부분이네요. 그리고 금호 HT 같은 경우에는 시가가 좀 개파락이 크게 떠서 어제 7,900원에 접근했던 것을 여기 시가에 손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 몇 프로 정도 손절이 떴고 2.7%인가 떴고요. 그 다음에 옵티팜은 어제 이 구간대 들고 있던 거 오늘 여기 12,000원 부근에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한 10% 정도 수익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종목은 없어요. 네이처셀을 지금 좀 보려고 했으나 좀 내려와야 된다고 판단했었죠 어제. 그래서 좀 내려오는 시나리오까지 좀 기다리고 있고요. 아마 오후장이나 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전히 아직 접근하고 싶은 매력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장을 마감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주말에 혹시 종목이 있다면은 한번 또 올려보도록 할게요. 잘 활용하시길 바랄게요.